오늘은 제어 구조를 이야기하고 신호등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어 구조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명령어의 흐름 구조를 제어하겠다는 것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세 가지가 있어요. 순차 구조는 프로그래밍 명령어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순서대로 차례대로 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단방향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프로그래밍 명령어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되고 더 이상 명령어가 없으면 종료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내가 A의 동작을 할지 B의 동작을 할지 선택하는 것을 선택구조라고 하는데요. 조건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조건구조라고도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명령문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참이면 A의 동작을, 거짓일 때는 B의 동작을 하도록 이제 명령어를 구성할 수 있고요. 순차 구조와는 다른 흐름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 구조입니다. 특정 부분의 처리를 되풀이하여 실행하는 구조인데 이 역시도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히 반복되게 할 수도 있고 특정 횟수만 지정해서 반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명령문을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신호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변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남겨놓고 나머지 버려주시고요. 속성에서 변수 추가하기로 두 가지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녹색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속성을 좀 조정을 해볼 건데요. 변수를 클릭하면 변수 속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신호등 변수에는 기본값을 1로 수정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화면에서도 신호등 변수값이 1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녹색 신호는 기본값을 0으로 둘 건데 그 밑에 슬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하고 0에서 100까지라고 되어 있는 범위를 0에서 1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실행 화면에도 슬라이드 바라고 하는 게 생겨요.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실행 중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잡고 움직이면 내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 이 슬라이드 바 변수의 값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할 거냐면요. 신호등은 녹색일 때 건너죠. 그래서 신호등의 기본값을 1로 줬고 녹색 변수는 0이나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신호등이 녹색이라는 표현을 이제 코드로서 옮길 때 신호등의 변수값 1을 줬기 때문에 녹색 변수가 0이나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신호등이 녹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이 1이고 녹색이 1이면 신호등이 녹색이다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딩을 좀 해볼게요. 블록으로 돌아와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신호등이 녹색일 때, 신호등이 녹색이 아닐 때. 그래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럭을 흐름 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파란색 육각형으로 생겼죠. 판단 탭에 가면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등호를 가지고 와서 붙여주시고요. 자료에서 변수값을 각각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는 신호등, 하나는 녹색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히죠.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말하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는 건너가자. 신호등이 녹색이니까요. 여기는 아니면 이라는 내용이에요. 멈추자 라고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멈추자 라고 나오죠. 처음에 기본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끝까지 움직이면 녹색이 1이 되기 때문에 같아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건너가자 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령어의 기본적인 구조가 순차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 다음에 종료된다고 했죠. 처음에 신호등과 녹색 값의 변수 값을 서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참이 아니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 실행하지 않고 아니면에 있는 부분 멈추자를 실행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왔더니 명령어가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종료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슬라이드 바를 조작하면서 이제 변수 값을 계속 확인하고 출력되는 값을 변경하고 싶은 것인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계속 반복하기예요. 일정한 조건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반영을 해주고 싶다. 그때는 계속 반복하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만든 프로그램 전체를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되고 밑에 명령어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기 안에 있죠?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멈추자 라고 나왔던 내용이 녹색을 1로 고치면 건너가자 라고 나오고, 또 다시 0으로 옮기면 멈추자 라고 나옵니다. 이제 신호등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들어가서 세로 그리기, 이동하기 클릭합니다. 그럼 그림판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되는데 선생님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도구 중에 원을 그리는 도구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완전한 동그란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로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실행 화면에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고, 오브젝트의 이름이 새 오브젝트 2라고 되어 있죠. 얘는 지금부터 신호등이라는 오브젝트로 사용할 거예요. 신호등이라고 수정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오브젝트 하나에는 여러 개의 모양을 포함할 수 있어요. 신호등에는 초록불도 있고 빨간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란불도 있죠. 지금 우리가 만든 건 빨간 신호예요. 빨간 신호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 신호도 만들 건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제 세로 그리기나 모양 추가하기 해서 만들면 되고요. 여기 있는 도구가 페인트 통이에요. 테두리 안에 일정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테두리 안에 있는 빨간 색깔을 클릭하면 전체가 초록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저장하기를 누르면 빨간 신호에 덮어 씌워지고요. 새 모양으로 저장해야 새로운 모양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록 신호 하고 엔터. 선생님, 저희가 2개 만들었는데 실행화면에는 빨간 신호, 초록 신호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브젝트가 실행화면에 추가가 되고요. 그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개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으로 돌아와서 코딩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김새에서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 그 다음에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 생김새에서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 가지고 와서 초록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초 지나면 초록불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초록불은 다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이 되죠. 그래서 2초 기다리기 한 다음에 빨간 신호 모양으로 바꾸기를 또 붙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기 안에 집어넣어주면 얘가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신호를 바꾸는 신호등이 되는 거죠. 이제 변수랑 좀 연동을 하고 싶은데요. 얘가 멈추자, 신호등이 바뀌는 거, 신호등 색깔이 바뀌는 거랑 상관없이 계속 멈추자 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슬라이드 바를 조작해도 되지만 이걸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녹색을 10으로 정하기 가지고 와서 빨간 신호일 때는 0이라고 할 거예요. 녹색 신호가 0이면 신호등과 같지 않으니까 신호등은 1이잖아요. 그래서 멈추자 라고 말할 거고, 녹색 신호 모양일 때는 1로 수정해서 서로 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자 라고 출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건너가자, 초록불일 때, 빨간불일 때 멈추자, 초록불일 때 건너가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이 엔트리봇이 초록불에 움직이게 해볼게요. 그래서 속성에서 신호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건너라 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고요. 블록에서 시작 탭에서 건너라 신호 보내기를 녹색으로 변경된 시점에, 프로그램 안에서는 변수값이 변경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너라 신호를 보내고요. 이 신호는 엔트리봇이 받죠?
이 블럭은 지우지 마시고 건너라 신호를 받았을 때 빨간 불일 때까지만 움직이면 돼요. 빨간 불이 되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 반복하기를 사용할 겁니다. 빨간 불일 때는 녹색 신호가 0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 녹색 변수가 0이 될 때까지만 반복하는데 일단은 움직이는 동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동 방향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X좌표를 1만큼 바꾸기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트리봇 오브젝트의 모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걷기 1, 걷기 2가 있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시작하기 누르면 초록불일 때 엔트리봇이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엔트리봇이 너무 짧은 거리를 걸어간다 생각되시면 여기 들어간 숫자를 키우시면 되고요. 다리가 너무 정신사납게 움직인다 그러면 기다리기를 가지고 와서 0.1초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보기 편안한 프로그램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만들기 해봤습니다.